합격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참 멋져요. 자, 오늘 또 확실한 합격의 관문을 열기 위해서 또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107페이지 3번, 108페이지에서는 5번에 4번 선지, 110페이지 9번에 4번 선지, 111페이지에서는 12번 3번 선지, 그리고 13번 문제, 그리고 112페이지에서는 14번 문제, 그리고 115페이지로 넘어가요. 1번 문제, 그리고 몇 장 넘겨서 119페이지 2번, 119페이지 2번 했고, 120페이지에서는 4번, 그리고 122페이지에 8번에 4번 선지 보시고 12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7번, 그리고 129페이지에서 13번 문제, 그리고 130페이지 15번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고, 오늘은 종교와 문화 135페이지 1번 보시죠. 종교와 문화와 관련해서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확인하죠. 1번,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잡지,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 범위, 지닐 수 있는 범위를 과거에는 이렇게 소지 범위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보관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 확실히 맞죠. 그리고 도서는 잡지를 포함해 가지고 월 10권 이내죠. 자, 그리고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여기 잡지를 포함한다를 살며시 신문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틀린 선지 함정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 시간 동안을 고려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시간 전체적으로 공부했듯이 일일 6시간 이내이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에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자는 휴업일 내에 시간에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하세요. 휴업일에만 집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에도 집필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에 시간에 제한 없이죠. 시간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소장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 서적 및 성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 두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수용자에게 지니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야 한다 로 바꿔서 함정을 유도했죠. 자, 그래서 3번도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교를 부려가지고 틀린 선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갈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이것은 매년 어떤 시험에서든 최소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 대상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보호 대상하면 첫째, 여성 수용자, 두 번째가 노자죠. 노인 수용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장자, 장애인 수용자, 그리고 외자, 외국인 수용자, 소자, 소년 수용자. 5종류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2번 문제를 통해서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여성의 신체 의료 및 휴대품에 관한 검사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는 여성 수용자를 전자 영상 장비로 개호할 경우에는 여성 교도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 없이 반드시 여성 교도관이 실시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의류와 휴대폰 검사까지도 예외 없이 반드시 여성 교도관이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점까지 정리를 했죠? 여성 수용자 거실에 대한 검사는 남성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 수용자에 대한 거실 검사에 대해서는 여성 교도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까지 이해를 해놓도록 하고, 그리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은 건강검진의 예외 특별하게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종류 여성 속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정리했잖아요. 개호상독고 수용자, 19세 미만 수용자, 노인 수용자에 한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하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3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 교도관이 한 명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 2명 이상이 아니에요. 한 명에 대해서, 한 명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실내에서, 실내 또는 실외가 아니야, 실내에서만 한정되죠. 상담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 또는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교묘한 함정 변화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또는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에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여성을 다른 여성 교도관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틀리죠. 다른 여성 전체지 다른 여성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에 실시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입회시킨 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도 틀리게 되죠. 자, 그래서 강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기에서 주의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 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의 거실에 있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야간 또는 주간에가 아니에요. 주간에는 해당되지 않죠. 야간에 한해서만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에 시찰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성 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해 가지고 이해해 놓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4번으로 가서 4번 보시면은 특별한 보호 관련해서 1번 남성 수용자와는 달리 여성 수용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경우에는 언제나 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접견해야 된다. 자, 이것도 남성 수용자와 달리 이것도 이제는 틀리게 됐죠. 과거에는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만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남성 수용자건 여성 수용자건 미성년자인 자녀이지 성년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점도 주의하라고 그랬고,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해서는 접견할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의무적 장소 변경 사유였어요. 그래서 필요적 장소 변경 접견 사유하고 의무적 장소 변경 접견 사유, 이것을 반드시 구분하자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자,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할 때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담 교육 작업 실시는 남성 교도관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해서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필요적 규정이죠.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에 한해서죠. 그래서 자신이 보호할 유아가 아니에요.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 양육할 것을 신청하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등 그런 거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유아양육 신청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까지도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22년 7급 11번 문제 기출문제한 문제 보고 넘어가죠. 22년 7급 11번 문제예요.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 경우 소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생후이고 입소 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후이고 24개월이 아니라 20개월이 아니라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해야 한다 하는 건 허가할 수 있다도 틀린다고 그랬어요. 허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2번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된다 했으니까 맞죠. 3번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해야 된다. 정확히 맞고 4번에 있어서 소장은 여성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에는 유산과 사산까지 포함되는 것이지 유산 사산을 제외한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그래서 유산 사산을 포함해서 출산한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을 6개월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개월이죠. 60일. 그렇지 6개월이 워낙 여러 그 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도록 이렇게 6개월로 바꿀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뭐 90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거야.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에 보시면은 1번 소장은 임신 방금 전에 기출물 선지로 두고 출제했던 유산 사산을 포함해서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조치,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장애인 수용자의 이 거실은 시설 부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1층이죠. 이것은 노인에도 해당이 되죠. 건물 1층에 설치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갖추도록 해야 되고 노인의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거실을 분리 수용해야 할 그런 거 사유 다시 한번 민족 감정 등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하고 그리고 종교 또는 생활 간섭이 다른 경우이죠. 그래서 피부색 또는 뭐 생활 간섭이 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주의하세요. 피부색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수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세부적인 내용으로까지 바꿔서 그 출제할 것을 대비하면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노인 수용자, 노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은 모두가 다 수형자지 수용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노인 수용자가 아니라 노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는 별도의 휴게실을 마련해야 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뭐하고 대비시켰죠? 소자하고 대비시켰죠. 소년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동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도서 잡지 등을 갖춰야 된다. 학용품 도서 잡지 갖추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유산, 사산 제외한다로 살며시 바꾸는 함정 출제했었죠. 그래서 항상 제외인지 포함인지 제외가 들어있거나 포함이 들어있으면은 그 선지는 각별히 다시 한번 뒤바꾸는 함정 아닌지를 주의하자 해서 여러 번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22년 7급 5번 한번 펴보세요. 22년 7급 5번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 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 요원을 지정해야 하는 수용자. 그래서 5가지 특별 보호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담 교정 시설 제도는 모두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담 요원까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자밖에 없다. 외국인 수용자밖에 없다 하는 것을 수십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22년에 출제가 됐죠. 자, 이것도 22년도에 내가 그대로 찍어줬던 거죠. 금년쯤이면 이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와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정말 이 문제 풀면서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찍어줄 수 있냐 이렇게 했다는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내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내가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 먼저 확실하게 해가지고 85점 정도를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전까지 차분하게 이런 컬이 따라온 사람들은 이번 시험 제 아무리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95점 아니면 100점 득점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불안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에 있어서 1번 65세 이상인 노인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검진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검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바꾸는 함정까지도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의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 인종별로 분리 수용해야 된다. 이런 피부 색깔에 따라서 분리 수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했고, 그 다음에 노인 수용자 거실 당연히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인데 다음 시험에서는 지급해야 한다 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13번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죠. 노자 전담 교정시설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오락용품 대신에 도서와 잡지 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도 주의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노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장은 노인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 수용자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노인 전문 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합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전담교정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노인이나 다른 특별한 보호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규정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특별 처우 프로그램, 이것은 전담교정시설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 전담교정시설의 장에게만 해당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강조했듯이 주로 어떤 것 가지고 뒤바꿔서 함정으로 출제되는지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는 노인 수용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것도 장애인 수용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준용 규정까지 확실하게 연결해 가지고 파악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작업과 관련해서도 노자에도 해당이 되고 장자, 소자에도 해당이 되지만은 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준용 규정. 그래서 이 노인 수용자나 장애인 수용자, 소년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교도 간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의무 간의 의견을 고려해서 작업을 부과해야 할 대상이 세 종류다 하는 것으로 강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도관이나 의무관이 들어있는 선지에 있어서는 교도관과 의무관은 자주 뒤바꿔서 함정을 유도할 것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15번으로 넘어가죠. 자, 소년교도소에는 19세 이상 수용자가 수용될 수 없다. 그런데 당연히 19세가 된 이후에도 교화 개선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여기서 또다시 23세까지는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다음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8개월 다시 한번 정리했고 4번에 있어서 여성 신체 의료에 대한 검사도 반드시 여성 교도관이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주의할 사항들 다시 한번 체크하는 내용들이야. 18번에 있어서 보시면은 자,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여기 전담요원 제도까지 두고 있다. 전담요원이 들어가는 것은 외국인 수용자에만 해당돼야지 다른 네 종류의 특별보호 대상 수용자에는 해당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18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연히 여기서 바로 틀렸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사관 등 외교 공간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이런 것은 전혀 해당될 수 없죠. 다시 한번 그런 거 주의할 사항들 좀 체크하면 되겠고, 특별한 보호 대상은 워낙 여러분들이 강조해 가지고 공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 23년 구급 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24년 구급 시험에 있어서는 최소한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 심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자신이 없다고 생각되게 되면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법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주의할 사항들 반드시 체크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149페이지 4번 문제. 자, 1번 법장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죠. 법에서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서 재량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했죠. 2개소 이상이 아니라 1개소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2번에 있어서 개별체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주의서가 도달한 접수된 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형집행주의를 받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가 아니에요. 형집행주의서가 접수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달 말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항상 주의하자고 그랬죠. 다음 달이지 그 달까지가 아니다 하는 건. 그리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서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을 조사,
자, 여기 있어서 지금 이 수용자와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해서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함정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급 문제지만은 단순히 그냥 법령 머리글자 암기법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히 암기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 가지고 함정을 유도하는지 이런 차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점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 법령 부분들이 주로 틀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없다면은 법령 부분, 해당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강의 들으면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형집행지서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된다고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도 제외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사유인지 유예사유인지 이것까지도 항상 잘 구분해야 된다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5번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그 4번에 있어서 개별체육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할 대상 하면 바로 이제 떠오르죠. 여기 형 집행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를 범해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돼가지고 형이 확정됐으니까 새롭게 신입 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체육을 새로 수립해야 되고, 또 두 가지 개별체육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군 수용자 이송하고 국제 수용자 이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가 개별체육을 새로 수립해야 할 사유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복습할 때도 해당 부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할 거예요. 이어서 9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기억 보시니까 교정시설의 장이죠. 틀림없이 맞는 내용이고, 지방교정청장이 아니고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이지 수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그랬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그리고 심리, 지능, 적성검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체육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재심사고, 수립하기 위한 검사가 신입심사다. 그래서 이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고,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도 출제할게요. 그래서 임시재심사라든가 특별재심사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티귿에 있어서 경비처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 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량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지 소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시설의 장, 소장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되겠죠.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부상이나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3점 이내지 2점 이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것. 이 작업 성적에 한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미음 보시면은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인지 확정된 날부터인지 주의하죠. 다음 날부터 한다. 정확히 맞았고, 이 경우 조정된 그 처우 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다음 달이 아니라
여기 그달 조정된 달의 초일부터죠. 그래서 그 점 항상 그 주의하라고 했어요. 날 나오게 되면 날이나 달이 나오면은 이런 형태의 함정이 자주 그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확실하게 의식하도록 하고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도 간단하게 원칙적으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평정 소득 점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5점 이하이고 이 상향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 원칙적으로 8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는 내용이고 2번에 있어서 재심사에 따라서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가 원칙이 아니라 한 단계 범위가 원칙이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2단계까지는 조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을 주의하고,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항을 알리한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알리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4번 소장은 수용자를 처우 등급별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처우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이것도 이 경비처우급 또는 개별처우급 이건데 뭘로 바꾸겠어요? 기본수용급으로 여기서 살며시 또 바꿀 수 있죠.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세 가지 기경개,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이것을 잘 주의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처우등급 세 가지 중에서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기본수용급 들어있으면 항상 주의바꾸는 함정이 아닌지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워낙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들 떠오를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한 내용들, 그런 문제도 쭉 훑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자, 26번 정도 한번 더 확인하죠.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26번에 있어서 정기재심사하고 부정기재심사. 그래서 이 정기재심사 하게 되면 첫 번째 거 출제될 것이 뭐였어요? 정기재심사에 있어서 분모는 4, 5, 7은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27번에도 나와 있듯이 4, 5, 7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정기재심사가 3분의 1이죠. 그 다음이 2분의 1, 그리고 3분의 2, 6분의 5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있어서 정기재심사에 있어서 분모는 4, 5, 7은 없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정기재심사 사유와 관련해서도 수용자 징별하기로 의결한 때, 수용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때, 학사학위 이상이죠.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할 때도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된다 하는 것까지 응용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이것도 내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 지방경기 기능경기대회가 아니라 국제나 지방이 아니라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때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자, 그리고 리얼 수용자가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이상이죠. 기사 이상. 그리고 수용자가 교정사후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도 특별히 부정기 재심사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자가 추가 사건으로 당연히 벌금형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형사적 책편까지 해가지고 모두가 다 금고 이상 아니면 자격정지 이상이죠. 그래서 자격정지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것은 형사적 책편에서 선고유예와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금고 이상이지 징역이나 벌금 이상에 해당하면 X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출제 심리학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험에서 어떤 유형으로 함정이 이렇게 유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으니까 특히 그런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최종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 39번
3번으로 넘어갈게요. 39번 보시면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것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옳은 것은 하게 되면은 난도 높은 그런 거 문제 유형이죠. 틀린 것은 하면은 좀 쉽게 정답이 나오는데 옳은 것은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확한 실력이 있어야만이 이 정답을 가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장은 수용자가 완화 일반 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 교육성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 간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암기법으로까지 강조해 놨듯이 중간처우 지도 보조, 개인 작업, 외부 직업 훈련은 개완만이다이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급에게도 해당되지 않고 중경비처우급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개완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중간처우 지도보도 개인 작업, 외부 직업 훈련은 개완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2번 소장은 형 집행정지 중인 그 사람이 기간 만료로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였지 부여한다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해야 되겠고, 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여기서도 20년을 10년으로 잘 바꿔요. 20년을 그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재심사, 정기 재심사 시기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내용으로 출제했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10년으로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차등을 둘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물품 지급은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지 기본 수용급이나 개별 처우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아니다 하는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세요. 41번 볼게요. 경비 처우급에 대해서 여기서 가족 만남, 가족 만남의 집 이용과 가족 만남 날 행사에서 첫 번째 떠올려야 할 것이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처우이다. 교정시설 안 또는 밖이 아니야. 교정시설 아니었고, 그 다음에 가족 만남은 개완특일이다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완 수용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교활이하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급 수용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경비처우급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 이것도 개완특일로서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가족 만남의 집뿐만 아니라 가족 만남의 날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봉사원 선정, 봉사원 선정은 원칙적으로 개완일이다죠. 개완일. 그래서 소장은 개방, 완화급, 일반급 수용자로서 교정 성적, 나이, 인성 등에 따라서 다른 수용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교도관의 사무처리와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지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아니었죠. 이런 그 말장난 함정까지도 주의하세요. 보조하게 할 수 있다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함정. 그리고 개완일 중에서 봉사원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봉사원 선정도 개완 특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뒤에 개완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방송, 대학 과정 이런 것들은 개완일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일반급까지 이 선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자취생활 나오면은 앞에서도 한번 했죠. 자취생활은 개완만이다이고 자취활동까지 포함하면은 개완외이다였죠. 자취는 개완외이다. 자취생활은 개완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했고, 자, 여기서도 기출문제 23년 7급 19번 한번 펴보세요. 23년 7급 19번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로금까지 그 돼 있는데, 자 1번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참여는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사회적 처우 활동, 사회적 처우는 4가지다 하는 것이 바로 떠오르죠. 사회견학, 외부 종교행사 참여, 사회봉사, 문화공연 관람 4가지. 그래서 사회적 처우 활동 중에서 사회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부담이고, 외부 문화공연 관람 비용만 예외적으로 수형자 부담 원칙이었죠. 자 3번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가족 만남의 집 당연히 개완 특일이다. 그래서 완화 개반급 수용자의 하나여 해서 이거 틀렸죠. 예외적으로 일반급에게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이것도 그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출제된 거죠. 먼저 교도자격과 관련된 금액의 종류 떠올리면은 작업 장려금과 위로금과 조의금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작업 장려금은 지급할 수 있다고, 그리고 위로금과 조의금은 지급한다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작업 장려금하고 이 위로금을 삭방할 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해가지고 작업 장려금은 여전히 삭방할 때 지급한다가 원칙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위로금에 대해서는 그 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 규정을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당연히 위로금하고 또 조의금으로 잘 뒤바꾸잖아요. 조의금은 죽었을 때지, 사망할 때. 그러니까 조의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해당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형사정책까지 덧붙여 가지고 치료감호법에서 근로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였죠.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46번으로 넘어갈게요. 46번 형의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정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사회적 처우 규정하고 중간처우 규정을 분리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중간처우는 개완만이다였고 사회적 처우는 개완특일이다 였어요. 그런데 이거 중간처우는 또 두 종류로 나눠지죠.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중간처우하고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의 중간처우, 이것을 잘 구분하자. 그래서 해설에서도 내가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반드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요건인지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요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라 하는 것. 그래서 시설 내 개방시설 중간처우는 잔영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설치된 중간처우, 사회 내 중간처우는 잔영기간이 9개월 이하도 아니고 9개월 미만이죠. 그러니까 9개월인 경우에는 이 지역사회에 설치된 시설의 개방시설의 중간처우는 9개월부터는 해당되지 않아요. 9개월 미만이니까. 그래서 그 점까지도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하도록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22년 7급 4번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22년 7급 4번 기출문제. 자,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 처우에 관한 그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그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 숫자, 이 요건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 처우하고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 처우의 공통적인 요건이죠. 자, 그래서 형기가 3년 이상이야죠. 적어도 이렇게 사회 적응을 위한 이거 중간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장기형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이상인 사람이죠. 뭐 5년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3년 정확히 기하하고, 그 다음에 전과 횟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처우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과는 2회 이하죠. 2회
이하. 그래서 이 이자하고 삼자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도 자주 출제할 거니까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이것은 뭐예요? 지금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 처우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요건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3호에 있어서는 9개월 미만이 아니라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50번으로 넘어가서 체크하고 넘어가요. 분류처우위원회, 이것은 그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강조했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그런 거 관장 사무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처우 등급 및 분류 심사에 관한 사항이지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은 해당되지 않죠. 자, 그래서 교정자문위원회의 간장 사무라든가 취업지원 협의회의 간장 사무까지도 이렇게 같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소득점수 등의 평가 등 평정에 관한 사항이고,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이지 가석방 적부 심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밖에 또 한 가지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 소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지 뭐 지방교정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까지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류처우위원회 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그 구성과 관련해서 특성 재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해야 된다. 과반수 출석이 아니죠. 그리고 분류처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두 문제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사항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56번 볼까요? 5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육 과정, 규정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특성까지 체크를 하도록 하고, 56번 보시면은 1번 소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에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 외부 통학만이 아니라 위탁교육까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의 작업 및 직업훈련 등을 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교육하고 이런 그 직업훈련 작업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는 거죠. 작업부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업 및 직업훈련은 면제한다 이지요. 면제할 수 있다도 아니야. 면제한다죠.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하고, 3번 소장은 심리적인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작업이건 교육, 교합 프로그램이건 모두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확정자의 경우에는 작업은 신청에 의해서만 구가할 수 있지만은 교육과 교합 프로그램은 신청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미결 수용자하고 사용 확정자는 항상 서로 대비시키면서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주의하고, 그 다음에 교육 상담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남성 교도관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점을 체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9번 통해서 체크하시죠. 자, 58번에 있어서도 거기 해설 4번 내용 강조해 가지고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반 독학사 취득과정, 방송 통신 고등학교 과정, 정보와 교육과정 경비초급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경비초급에 대한 그 제한, 개완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방송대,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4번 내용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59번 보시면은 비용부담
출제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방송, 통신, 고등학교가 항상 잘 구분하려서 고등학교는 해당되지 않고 방송 대과정 에서 실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대상자 부담 원칙 해가지고 정리했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방송대 과정,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 부담 원칙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 전용기기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게 되면은 이미 받았다면은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의무교육이죠. 자,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체크해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본인의 신청에 따른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육 교화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실시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육 교화 프로그램이건 작업이건 교정시설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 확정자의 경우에는 작업에 대해서만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사용 확정자하고도 대비시켜서 체크하도록 하고. 자, 62번 문제 보시죠. 수용자 교육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교육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4번 보시면 수용자에게 학위 취득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죠. 독학사 취득과정.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해당 수형자 부담 원칙이다. 그래서 해당 수형자 부담 원칙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죠. 그래서 금년 시험에서도 이 비용 부담 아니면 개완일로 경비처우급 제한되는 그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23년 7급 6번 문제 한번 펴보세요. 자, 23년 7급 6번 보니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그 밖에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교정교화를 위해서 교화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실시한다예요. 그래서 교육하고도 구분해서 알아둬야죠. 교육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적 규정으로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정교화에 대해서는 교화 프로그램은 실시해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2번 소장은 수용자의 인성함양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죠? 의무적 규정. 3번 소장은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 이게 얼마나 난도 높은 문제예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강조했었는데, 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도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풀었던 거 문제였어요. 웬만하면 그냥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틀렸죠, 이 문제. 그래서 소장은 교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 유형별로가 아니라 당연히 원인별로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교묘한 함정 문제, 법령에서 주로 이런 거 난도 높은 교묘한 함정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고득점으로 합격하려고 해가지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거 지역이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4번에 있어서도 뭐 사명 이내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수우 각각 1명씩 할 수 있는 것이 4명 이내였죠. 그리고 이 엄중 관리 대상자 상담은 10명 이내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4명 이내인지, 그리고 또 뭐예요? 혼거 수용 인원은 3명 이상이었죠. 그래서
그런 거 명수 이런 것들도 3인지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 이런 것들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7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합격으로 꼭 보상 이루도록 하세요.